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불균일 비틀림 경우 1번에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를 할 겁니다. 단면적이 바뀔 때의 케이스를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내부 토크가 달라질 때였죠. 내부 토크가 달라질 때 였는데, 이번에는 단면적만 바뀔 때를 볼 거니까 여기가 100Nm, 여기가 100Nm 토크를 주면은 내부 토크는 항상 어딜 자르나 100Nm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토크는 고정이 돼요. 이제는 그 상황에서 단면적만 바뀌는데, 단면적이 바뀌는 케이스도 이제 굳이 나눠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한 번 바뀌는 거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지름이 4mm였는데 여기로 갈수록 여기는 이제 6mm가 된다라고 이제 한 번 바뀌는 거.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만들어 놓은 넓이가 연속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넓이가 계속 변해요. 이 케이스인데 초점은 여기에 맞출 겁니다. 왜냐면 얘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고, 얘는 그거랑 이제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불균일 비틀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핵심이 있죠. 핵심 계속 강조가 됩니다. 핵심은 뭐였냐면 순수 비틀림이 되도록 자른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이유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순수 비틀림에 관한 식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 비틀림으로 잘라야 된다. 그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럼 얘는 순수 비틀림이 뭐냐면 토크가 똑같고 면적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토크는 어차피 똑같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그럼 단면적이 여기를 기준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은 단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왼쪽만 순수 비틀림으로 볼 수 있고, 또 오른쪽도 단면이 오른쪽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을 순수 비틀림으로 봐서 식을 하나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여기를 이제 1번 구간이라고 할게요. 1번 구간, 2번 구간인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비틀림 각을 아마도 물어볼 겁니다. 전달 능력도 물어보겠지만 전달 능력은 그냥 구하면 되고 비틀림 각을 구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틀림 각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비틀림 각과 두 번째 비틀림 각을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굳이 써보면은 시그마 파이가 되겠죠? 다 숫자를 매겨왔는데 G 값만 안 매겨왔네요. 그냥 G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G I 로우분의 TL이죠. I 로우는 첫 번째가 32분의 파이, 지름이 4의 4제곱, 여기 지름이 4mm라고 그랬으니까 단위는 이제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내부 토크는 100입니다. 항상 100이에요. 그리고 전체 길이 L 300mm죠. 자, 여기 300mm. 그리고 내부 토크는 항상 100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똑같이 GI 로우분의 G 곱하기 32분의 파이, 여기서 반지름은 뭐냐? 6mm였죠. 그래서 6의 4제곱 곱하기 내부 토크는 전체를 걸쳐서 100, 그리고 전체 길이가 500mm. 그러니까 여기에 500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굳이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은, 얘 수식을 이제 잠깐만 수정을 해야겠네요. 얘는 정확히는 이렇게 써야 되죠. i는 1부터 2, 파이 시그마 파이 i를 i는 1부터 2까지 더한다 하면은 이 식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풀었으면은 이런 꼴로 써볼 수가 있어요. 시그마 i는 1에서 2까지 g i 로우의 i 번째 i 로우 분의 이제 내부 토크는 똑같죠. t, 그리고 l을 i 번째 길이 l을 쓰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 이제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되고, 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까다로운 거는 얘죠.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죠? 핵심은 뭐냐? 순수 비틀림이 되게 자르는 거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단면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순수 비틀림을 만드냐? 그러니까 내부 토크는 어차피 다 T예요. 여기도 T, 여기도 T, 여기도 T, 여기도 T인데 단면적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단면적이 똑같은 구간을 만드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이때 미적분의 테크닉이 들어가게 돼요. 아주 작은 미소 구간 하나를 자르자는 겁니다. 길이가 dx인, 이제 여기를 dx라고 매기려면은 x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까먹고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게 x축인 거예요. 이 축이 x축이니까 여기를 dx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여기는 x는 0인 포인트죠. 여기가 x는 0인 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끝에는 이제 x는 l인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전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했으니까. dx인 구간을 잘라 와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dx는 충분히 작다는 말이죠. 근데 충분히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충분히 작다는 순수 비틀림으로 볼 만큼 작다는 겁니다. 구간이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사다리꼴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dx 구간 안에서는 dx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위와 아래가 면적이 똑같은 애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dx예요. dx. 이 충분히 작다를 한번 또 어디서 설명을 했었냐면은 제가 그 비틀림 모멘트를 구할 때 얘가 인테그랄 타우 로우 da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죠. 근데 힘은 뭐냐면 응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였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응력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져올 때 이 비틀림 모멘트가 응력이 반지름 길이를 따라서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을수록 전달 응력이 작고 끝부분일수록 전달 응력이 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응력을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작은 dA를 잡아오자고 했을 때 그때 충분히 작다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도 순수 비틀림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작다. 즉 얘와 여기 있죠. 얘가 안 변할 정도로 짧은 길이 dx를 잡아오자는 겁니다. dx. 자, 내부 토크는 t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얘는 이제 지워야 되죠. 그 상태에서 파이를 구할 건데 파이 자체는 gi 로 분의 tl이잖아요. 근데 불균일 비틀림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순수 비틀림 구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있는 파이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즉 이 구간을 지금 잘라서 얘의 파이 값 제가 구할 겁니다. 근데 미소 구간의 파이라고 d파이라고 부릅니다. 미소 구간의 파이여서 여기 d파이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다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자는 겁니다. 근데 연속적인 거니까 인테그랄 적분 기호를 써서 더하자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면 d파이 먼저 구해야 돼요. d파이는 이 구간에서만 보는 거죠. 이 구간에서만 보게 되면은 g는 그냥 탄성계수, 재료가 똑같을 거니까 똑같아요. 자, i로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t는 내부 토크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t입니다. 여기 지금 t를 받고 있죠. 이 부분이. 자, 근데 길이는 여기 전체 길이가 dx죠. dx를 씁니다. dx. 지금 비틀림각, 이 비틀림각을 쓸 때 이 L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물체의 그 길이에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d파이가 얘의 길이기 때문에 L 자리에 dx가 와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i로만 남았는데 이 i로는 얘의 지름 d 값이라고 하면은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죠. 근데 이 지름 d가 x 값이 이렇게 x가 가면서 x가 갈수록 d가 커지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x는 0일 때 한번 적을게요. d는 d1이에요.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x는 l일 때 d는 d2입니다. 근데 이렇게 x가 변하면서 d 값도 같이 변해요. 즉 지름 d는 x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i로를 쓸 때
지름의 4제곱 곱하기 파이 나누기 32를 하면 좋은데 그 지름 d가 바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여기에 인테그랄을 씌워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면 적분 변수가 dx가 될 텐데 그러면 변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지름 d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인데 여기 네모칸에 올 게 x의 함수여야 돼요. x의 함수. 그래서 dx라고 쓸게요. 이 dx를 구해오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x를 구해오는 방법은 좀 다른데 거의 대부분은 닮음을 써요. 닮음. 얘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얘. 지금 그림을 그냥 2차원으로만 그려볼게요. 2차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름이 여기가 d1, d2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이제 x만큼 갔어요. x만큼 갔을 때 나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길이. 얘를 dx라고 부를게요. 얘 파란색으로 칠한 이 기름의 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쓰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뉘죠. 하나, 둘, 셋. 근데 이 부분의 길이가 뭐냐? d1입니다. 얘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는 똑같을 거예요. 대칭이니까. 이 부분만 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이 삼각형의 이 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쓰는 겁니다. 자, 이 길이는요. D2에서 D1을 뺀 걸 2로 나누면 돼요. 왜냐? 여기 D2죠? 거기서 이 D1을 빼면은 얘와 얘만 이렇게 남게 돼요. D2에서 D1을 빼면. 근데 얘를 절반으로 나눈 게 여길 거니까 D2에서 D1 빼서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쉽죠?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그냥 닮은 내용을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합시다. A. 알파벳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길이가 X였죠? 그쵸? 그럼 이 삼각형만 좀 따로 떼어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2분의 D2 빼기 D1 그리고 전체 길이가 여기가 L이었죠? 그리고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얘는 A고 그리고 여기만 X입니다. 그럼 얘 비례식을 써가지고 A를 X에 대해 나타내면 돼요. 자, 비례식 X 대 L은 A 대 2분의 D2 빼기 D1입니다. 그럼 A는 2L분의 D2 빼기 D1 X가 되나요? 맞나요? 맞는 것 같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 여기 좁은 칸에 써야 되겠네요. 여기 좁은 칸에 dx는 d1 더하기 l분의 d2 빼기 d1의 x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있죠? 여기 이 dx의 자리, 이 자리에다가 저거를 넣어주면 돼요. 되게 복잡하죠? 저거를 이제 식을 저는 이제 쓰지 않을게요. 그냥 저 식을 넣으면 돼요. 너무 식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얘를 이 식을 여기에 넣고 파이 곱하기 32분의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적분식 전체가 x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적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꼴은 x 4제곱분의 1 dx를 적분하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자기가 빠른 적분 기법들이 있죠. 치환 적분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해보세요. 좀 식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한번 뚫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적이 연속적으로 바뀔 때는 d 파이를 먼저 식으로 써준 다음에 인테그랄 기호를 붙여서 적분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의 미적분 실력에 따라서 어떻게 풀지 이제 결정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단면적이 바뀔 때 다 했어요. 마지막 경우입니다. 내부 토크와 단면적이 둘 다 변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얘도 앞에처럼 면적이 이렇게
뭐 한 번만 변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뭐 토크도 한 번만 뭐 여기는 200, 뭐 여기는 300, 그리고 뭐 여기 100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번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룰 거는 뭐냐면요. 단면이 똑같이 연속적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가면서 여기는 숫자를 달아줬습니다. 제가 4mm, 6mm 이렇게 가서 바뀝니다. 근데 뭐도 바뀌냐면은 내부 토크도 바뀌어요. 내부 토크. 우리가 맨날 하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낸 다음에 내부 토크, 얘의 내부 토크를 구하는 이 T랑 T1이랑 뭐 이쯤 잘라서 좀 길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이 내의 T2랑 다릅니다. 자, 왜 다른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표현이 혹시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3N per 밀리미터. 근데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지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분포 하중식이고 분포 비틀림 모멘트이기 때문에 T는 죄송합니다. 3N 미터 밀리미터를 써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1mm 안에서 3N 미터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여긴 전체 길이가 지금 500mm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1mm를 잘라요. 1mm인 구간을 자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모멘트 표시는 이 전 구간에 걸쳐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1mm를 자른다면 이 비틀림 모멘트의 크기는 3Nm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밀리미터를 자른다고 할까요? 뭐 25mm를 자른다고 합시다. 25mm.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뭐 저 부분만 한번 떼어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받는 비틀림 모멘트는 몇이냐면 25 곱하기 3Nm/mm를 해가지고 75Nm가 된다는 겁니다. 최종 받는 비틀림 모멘트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표현이 1mm당 3Nm의 비틀림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다 지우고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때는 비틀림각 어떻게 구할 거냐? 이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균일 비틀림의 핵심은 뭐다? 순수 비틀림이 되도록 자르는 겁니다. 근데 얘도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순수 비틀림으로 어떻게 자르냐? 이 연속적으로 변하고 내부 토크도 연속적으로 변할 건데 어떻게 자르냐? 자, 여기서도 이제 미적분 테크닉을 똑같이 쓰면 됩니다. 어떻게? 아주 작은 구간 잘라요. 아주 작은 구간. dx 얼마나 작냐? 순수 비틀림이 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자, 그럼 얘를 그려보면은 순수 비틀림이 될 구간이니까 면적은 일정해야 돼요. 가면서 여기 구간이 dx죠. 그 상황에서 d파이를 우리가 똑같이 구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비틀림 각 여기 거를 다 구해서 더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 구간에 대해서, 즉 이 구간에 대해서 비틀림 각을 먼저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d파이라는 문자를 쓸 거고, 얘는 탄성계수 G I로 분의 TL이죠. 자, 근데 여기서 L부터 볼까요? L은 dx예요. 아까랑 똑같죠? dx. 자, 그리고 G도 똑같아요. 그럼 I로우는 뭐냐? I로우는 이게 지금 모양 단면적의 지름을 구해와서 4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파이 나누기 32를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I로우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했던 이거 있죠? 이 지름의 4제곱 곱하기 파이 나누기 30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쓰지 않을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I로우. 근데 이 I로우가 X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만 이렇게 써줄게요. 제가. 엄청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얘를 모릅니다. T. 지금 내부 토크가 변할 거잖아요. 여기 내부 토크. 내부 토크도 이걸 X라고 하면은 X에 따라서 바뀝니다. 검은색으로 X 표시해 줍시다.
x에 따라서 내부 토크가 바뀌어요. 그럼 그 내부 토크도 어떻게 바뀌는지 x값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내부 토크 tx가 작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x에 따라서 내부 토크가 바뀔 거니까 얘도 x에 대한 함수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순수 비틀림이니까 여기도 tx일 겁니다. 여긴 됐죠? 자, 그럼 tx를 어떻게 구하냐? 지금 여기 이게 tx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를 갔을 때 요 구간으로 자른 tx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른 거를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왼쪽 부분 그림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그림 오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 지지를 안 그려놨어요. 구속되는 게. 그러니까 3Nm/mm가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재료역학을 하려면 구속이 돼 있어야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지가 돼 있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꼭 실제 문제 할 때는 그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그리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나 했네요. 아무튼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얘를 자른 상황을 먼저 볼게요. 얘는 지금 여기에요. 일단 길이가 요 길이가 x죠. x예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비틀린 모멘트를 얘가 이렇게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3Nm/mm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한 최종 비틀림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빨간색 두껍게 표기를 할게요. 얘는 빨간색은 3xNm가 돼야 돼요. 그건 왜냐? 1mm당 3Nm의 비틀림이 작용을 할 건데 비틀림 모멘트가 이제 토크가 작용을 할 건데 그러면 x에서는 3xNm가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x를 곱한 값인. 그쵸? 그럼 내부 토크는 어떻게 되냐? 내부 토크 tx는 얘죠. 얘는 이 tx는 어떻게 되냐? 3xNm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할 게 지금 비틀린 각이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비틀린 각이면 내부 토크의 부호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쪽 방향의 내부 토크를 막아주려면은 이쪽 방향 이거 자 다시 이건 내부 토크 얘는 내부 토크가 아니었죠. 자, 비틀린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내부 토크로는 이렇게 작용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오른손 법칙을 해보면 안쪽이 됩니다. 근데 안쪽을 뭐라 그랬냐면 제가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 t 구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3x가 되죠. 이제 단위는 떼고 할게요. 그럼 얘가 i 로우드 x로 표현되어 있어요. 얘가 d파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파이는 인테그랄 g 이거 한 번만 써줄까요? 그냥 32분의 파이 얘 i 로우가 뭐였냐? d의 4제곱이 뭐였냐? d1 l분의 d2 빼기 d1 플러스 l분의 d2 빼기 d1 x의 4제곱 분의 마이너스 3x dx를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와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적분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단면도 변하고 토크도 변하는 문제가 재료학학 책에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찾아가지고 꼭 풀어보세요. 그 계산을 한번 뚫어봐야지 나중에 이 정도 계산이 나와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불균일 비틀림이 경우 3가지가 있다 그랬고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도 했어요. 그리고 1번 경우에 대한 예제는 제가 풀었고 다음 강의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예제를 풀 건데 그 예제가 이제 단면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토크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 있죠? 얘가 이제 그나마 계산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책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연습 문제 그리고 예제도 꼭 다시가 아니죠? 많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